여기서는 실험 9장 직류회로 설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직류회로 설계. 네, 그래서 간단히 그 실험 목적을 살펴보고 또 이것을 띵커캐드를 이용해서 한번 모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회로 설계를 위해서 어떤 주어진 저항 조건을 만족하는 직렬회로를 설계한다. 직렬회로는 기본적으로 전압과 주어진 저항으로 구성되는 간단한 회로를 의미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전압과 전류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저항, 이 세 가지 전압과 저항과 전류 이것을 만족하는 회로를 구성을 해서 모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 이제 조건을 주어진 조건은 첫 번째 주어진 전류와 전압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 만족하는 회로를 설계하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저항은 전류분의 전압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전압과 주어진 전류를 만족하는 저항값을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임의의 가변 저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크리트 저항, 즉 개별 저항, 주어진 저항을 이용을 해서 가장 근사한 그 값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어진 전류와 저항 조건을 만족하는 직렬회로를 설계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주어진 저항 값을 이제 우리가 찾으면 되겠고 여기서는 전류와 저항을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전압을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된 회로를 구성하고 시험 조건에 설계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항상 설계를 할 때는 회로를 설계할 때는 설계 조건이 있습니다. 설계 조건, 규격, 스펙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설계가 올바른 설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와 같은 회로는 어떤 회로냐면 지정된 전압과 전류 조건을 만족하는 직렬 회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 회로는 어떤 회로였냐면 15V 전압을 주었습니다. 전압을 15V로 주어졌고 그리고 전류가 10mA 전류가 10mA가 흐르도록 회로를 구성하라. 그런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어진 조건입니다. 전압이 15V 그리고 전류가 10mA가 흐르도록 회로를 구성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때 이 구성하는 RT를 우리가 이렇게 직렬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RT는 주어진 조건이 I분의 V니까 결국 10m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가 되겠고 위에 15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냐면 1.5 kΩ이 되겠습니다. 즉 RT를 1.5kΩ로 만들게 되면 주어진 15V와 10mA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kΩ을 만들려고 하면 1.5kΩ이라고 그러면 결국 1500Ω이기 때문에 주어진 820Ω과 680Ω을 더해주면 1.5k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00Ω이 되니까 1.5kΩ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와 같은 그 주어진 직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는 주어진 전압과 전류 조건을 만족하는 직렬 회로를 설계했다 그러면 여기서는 주어진 지정된 전류와
저항 조건을 만족하는 전압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전류는 50mA. 실험 교재에 보면 I는 50mA를 흐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저항은 33, 56. 주어진 저항 RT는 33옴 더하기 40처럼 더하기 56옴이니까 이것을 합치게 되면 136옴이 되겠습니다. 즉 I는 50mA 그리고 저항은 136옴일 때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전압은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압과 전류와 저항을 주어졌기 때문에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인가되는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가 되기 때문에 136옴 곱하기 50mA 50mA 10의 3승이죠. 그래서 이것을 곱해보게 되면 6.8V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거 6.8V를 인가를 해주게 되면 이와 같은 33옴, 47옴, 56옴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 50mA의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전류 I가 흐른다는 겁니다. 결국 6.8V DC 전압을 인가를 해서 세 개의 저항을 직렬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50mA의 전류가 흐르는 직렬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한 회로지만 우리가 주어진 어떤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그 직렬 회로를 설계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주어진 전압과 전류가 지어졌으면 그 저항을 잘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회로를 또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전류와 저항을 주어졌으면 인가되는 전압을 거기에 맞게 공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실험 9장에서의 직렬 회로 설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이제 모의 실험을 하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조건은 주어진 저항이 R1 330옴, 470옴, 1.2K, 2.2K, 3.3K, 4.7K 저항은 각각 한 개씩이다 하는 겁니다. 각각 한 개씩, 한 개씩 이와 같은 각각의 저항을 임의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회로를 구성하는 겁니다. 전압은 0V에서부터 15V까지 가변할 수 있고, 이런 저항을 이용해서 여기에 직렬 저항을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내 전류를 흘릴 수 있게 회로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을 보면 이런 거죠. 그래서 2kΩ, 5.3K, 7.5K, 10K, 11K, R1, R2, R3 각각 이와 같은 값일 때 2K를 구성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저항의 공식, 즉 직렬 저항을 했을 때 직렬로 연결했을 때 그 저항 총 저항 값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대로 더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kΩ 저항을 만들려면 R1의 저항 330옴을 더해주고 R2의 470옴을 더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이게 800옴이 되죠. 여기다 1.2kΩ, R3에 1.5kΩ을 더해주게 되면 2k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R1과 R2, R3를 직렬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근사한, 가장 가까운 저항값으로. 그다음 5.3kΩ면 여기다 330옴,
그리고 470옴, 그리고 1.2K, 3.3K 이렇게 하게 되면 5.3K가 되겠고, 7.5K 저항을 하려면 330옴, 470옴, 그리고 1.2K, 그러면 이게 2kΩ이니까, 그리고 2.2K, 3.3K 하게 되면 바로 5.5kΩ이니까 7.5K가 되겠죠.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kΩ을 더해주려면 330옴, 470옴, 1.2K 이 세 개를 직렬로 연결시켜주면 2kΩ이 되고, 그리고 R5가 3.3K, 4.7K 이렇게 합쳐주면 8kΩ이 되죠. 따라서 총 10k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kΩ이 되면 여기다 1kΩ을 더해주면 되니까 330옴, 470옴 하면 이제 800옴이 되죠. 그리고 2.2kΩ 하게 되면 3kΩ이 되죠. 3kΩ. 그리고 3.3K, 4.7K 이렇게 더해주면 이게 8kΩ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세 개를 합치면 3kΩ이 저기 네 2kΩ, 3kΩ이 되기 때문에 합치면 11kΩ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렬 저항을 구하는 총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이와 같은 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띵크캐드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실제로 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그 10V 전압을 인거해 줬을 때, 10V 전압을 인거했을 때 5mA가 흐르도록 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10V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10V, 10V의 전압이 인가가 됐을 때, 인가를 했을 때 5mA가 흐르게 되면 이때 총 저항은 2k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I분의 V를 하게 되면 총 저항이 나오니까 2kΩ이 되도록 하려면 이게 330옴, 470옴, 1.2K 이런 식으로 저항을 연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는 2kΩ이 되겠고 2kΩ 저항을 만들어 주면 되고, 그리고 12V 전압이 인가됐을 때 4mA가 흐르도록 하면 3kΩ 저항이죠. 그 3kΩ 저항을 구성을 해주면 되니까 330옴, 470옴, 그리고 R4가 2.2kΩ 이렇게 하게 되면 3kΩ이 되겠죠. 그리고 5.5V 1mA는 말 그대로 5.5kΩ의 총저항 해주면 되겠죠. 총저항은 5.5kΩ. 5.5kΩ을 구성해 주려면 R4의 2.2kΩ하고 R5의 3.3kΩ이 구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V일 때 10mA가 흐르도록 하려고 그러면 0.8k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0.8kΩ은 330옴하고 470옴을 더해주게 되면 직렬로 800옴이 되기 때문에 0.8kΩ이 됩니다. 따라서 10mA 전류가 흐르겠죠. 회로의 구성은 직렬 회로니까 저항을 직렬로 연결을 시킨 데다 전압을 인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4V가 인가됐을 때 1mA가 흐르도록 하려면 11.4kΩ이 되겠습니다. 11.4kΩ. 그래서 11.4kΩ이 되려면 여기에 R3에 1.2kΩ을 쓰고 2.2kΩ, 3.3kΩ,
4.7kΩ 이렇게 네 개를 더하게 되면 말 그대로 11.4kΩ이 됩니다. 따라서 1mA가 흐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띵커캐드로 구성을 해서 10V를 인가해주는 회로, 12V를 인가해주는 회로, 5.5V 인가해주는 회로를 각각 구성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표 9-3은 4mA가 흐르도록 설계된 회로를 구성을 하라. 그러는데 여기서의 제한은 인가되는 전압은 0V에서부터 15V가 되니까 그리고 저항을 2개를 써서 3개를 써서 4개를 써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여러 가지 구성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각각 주어진 저항을 이용해서 실제로 4mA가 흐를 수 있도록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의 저항이다. 저항을 측정해 보니까 R1이 334ohm이고 그 다음에 R4가 2.18kΩ이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10V를 인가를 해주면 대략 10V를 해주면 약 3.96mA 전류가 흐르겠죠. 그 다음에 3개의 저항을 이용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정한 저항이 330ohm 4ohm이고 465ohm이고 하나는 2.1kΩ입니다. 실제로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는 12V를 인가를 해주게 되면 약 4.01mA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RT분의 V니까 주어진 그 저항과 우리가 앞에서 주어진 저항 6개와 그리고 주어진 전압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장 근사한 그래서 조건은 4mA니까 I가 4mA가 되도록 가장 가까운 값을 갖는 저항과 전압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저항이다. 4개의 저항을 이용하게 되면 334ohm, 465ohm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겁니다. 2.0kΩ, 2.18kΩ 이렇게 되면 가장 작은 것 4개 저항을 이렇게 우리가 더해보면 우리가 가해줄 수 있는 전압의 최대 15V죠. 15V를 해주게 되면 이것은 3.58mA입니다. 이거보다 적은 저항, 이거보다 적은 저항, 적은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이게 최소의 가장 적은 저항이 되겠습니다. 4개의 저항을 써서는 R2 더하기 R3 더하기 R4가 되니까 결국 이것을 합치게 되면 15V로 나눠주면 가정할 수 있는 최고의 전압이 15V인데 3.58mA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저항을 이용해서는 4mA를 구성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을 우리가 띵커캐드를 이용해서 한번 모의 실험을 먼저 표 9.2에 지정된 전압과 전류 I를 만족하는 설계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전압이 V와 지정된 전압 V와 지정된 전류 I를 만족하는 설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V 이게 첫 번째 경우가 V가 10V고 전류 I를 5mA를 지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RT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5mA 곱하기 10V니까 결국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10V니까 총 저항이 1kΩ이 됩니다. 2kΩ이. 3개 저항을 이용해서 2kΩ이 되려면 이 R1이 330ohm이 되고 그래서 이게 330ohm 그리고 470ohm R2를 쓰면 되겠고 그리고 R3는 1.2kΩ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RT가 2kΩ이 돼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5mA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거는 10V가 될 테고. 자,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한번 실행 모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 실험을 해보면 전압을 지금 5V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V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글자가 안 보이니까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DC 파워 서플라이를 5V를 10V로 바꾸고, 그다음에 현재 이거 저항 전류계는 전류계 모드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거는 330옴, 470옴, 1.2K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모의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5m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mA가 흘러가는 것을, 즉 10V 전압에 저항을 2kΩ을 해주니까 5m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V는 인가 전압을 12V로 했을 때 I를 4mA가 흐르도록 해주려면 저항은 얼마를 해줘야 되느냐면, 이때는 RT는 3kΩ이죠. 3kΩ 4mA 그리고 12V니까 3kΩ이 되면 됩니다. 3kΩ. 그래서 3kΩ이 되려면 이것을 800옴 맞고 이 부분을 2.2k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2kΩ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2.2kΩ으로 바꾸고 RT를 합치면 3k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압을 12V로 바꾸고 3kΩ으로 이렇게 바꿔서 모의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압을 12V, 인가 전압은 12V, 그리고 이렇게 시뮬레이션 중지를 하고 요 2kΩ은 2.2k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2.2kΩ 800옴 합치니까 3kΩ이 되겠고 12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전류는 모의 실험을 해보면 4m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기는 4m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저항값, 이 RT 저항값을 결정을 해주게 되면 각각 우리가 원하는 흐르는 전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과정은 세 번째는 전압을 12V가 아니라 5.5V 있고 I가 1mA인 경우였죠.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가 풀었던 것처럼 이때는 RT가 그 5.5kΩ이 되면 되겠습니다. 5.5kΩ. 그래서 이때는 두 개의 저항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경우는 그 V가 8V이고 I가 10mA죠. 이때는 저항 RT가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800옴이 되죠. 800옴이 되니까 335옴하고 470옴이 직렬로 되면 되겠고, 다섯 번째는 11.4V, V가 11.4V죠. V가. 그럴 때 전류 I가 1mA니까 이때는 RT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11.4kΩ이 되죠. 11.4kΩ. 그래서 그 각각의 경우 이 RT가 5.5kΩ인 경우, RT가 800옴인 경우, RT가 11.4kΩ. 다섯 번째 경우에 대해서 각각 모의 실험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해보면
세 번째 경우에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5.5V니까 이것을 우리가 5.5V로 변경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지워야 되겠지. 5.5V.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전류는 1mA지. 1mA가 흐르도록 한 거고요. 이때 저항은 5.5kΩ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저항 하나는 제거를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거를 해 주는 거죠. 제거를 해 줘야 되죠. 제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회로를 다시 구성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5kΩ을 해주면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모의 실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K, 이거 3.3K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3K. 그래서 합성 저항이 5.5kΩ을 해주게 되면 1mA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3.3k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3.3kΩ으로 해서 인가를 시켜주면 이와 같이 5.5kΩ 그리고 5.5V니까 1V의 전류가 흐를 겁니다. 1mA의 전류가 흐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시작을 해보면 982 마이크로암페어, 982 거의 1mA가 되겠죠. 지금 5.4V가 공급이 됐네요. 5.5V인데 5.4V가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5.5가 5V인 경우는 되는데 5.5는 정확하게 공급이 안 되고 있네 지금 현재 모의 실험상에서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mA 정도, 3.3kΩ 이건 맞지? 3.3kΩ 그리고 2.2kΩ. 그래서 정확히 저항은 5.5kΩ이 되는데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공급되는 전압이 5.5V가 아니고 5.4V밖에, 이게 소수점에 대한 공급이 정확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82 마이크로암페어, 즉 1000 마이크로암페어가 1mA니까 근사하게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V에 RT가 800옴에 18V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때는 8V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8V로 시뮬레이션을 중지를 하고 전압을 8V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저항을 800옴이면 330옴, 330옴, R1이제 330옴과 그리고 이거는 470옴, 470옴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래서 지워지고 이제 네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 그래서 네 번째 조건은 전압을 8V로 인가를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mA가 되게 10mA가 되게 하려면 8V인 경우에 10mA니까 이것은 RT가 800옴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30옴이고 이게 470옴이 돼서 RT는 800옴, 즉 0.8k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면 I는 8분의
805mm니까 10에 10mA가 되는 거죠. 10에 마이너스 2승 암페어니까 10mA. 10에 마이너스 2승 암페어 같은 의미죠. 그래서 10mA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모의 실험을 해보면 이렇게 10m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건 11.4V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항을 R 저항을 RT를 11.4kΩ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11.4kΩ.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11.4kΩ을 만들어 주려면 1.2kΩ 더하기 2.2kΩ 더하기 3.4kΩ 더하기 4.7k를 하게 되면 바로 11.4kΩ이 됩니다. 그리고 전압을 11.4V로 공급을 해주게 되면 여기에 전류가 1mA가 흐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모의 실험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 9-3에 4mA가 흐르도록 설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그때의 전압과 이 전압은 0에서 15V까지 이제 가변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그리고 주어진 저항 지금 현재 330Ω하고 470Ω 그리고 1.2kΩ, 2.2kΩ, 3.3kΩ, 4.7kΩ 이 6가지의 저항 중에서 여기에 임의로 우리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우리가 설계 조건에 맞는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결하는 저항을 2개에서 3개까지, 4개인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2개에서 3개로 가장 해서 근접하는 전류 4mA가 주어진 조건이었죠. 그 조건에 맞는 저항을 조합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실험 9 직렬회로 설계에 대한 모의 실험을 마치겠습니다.